가정법 문제는 if절과 주례식의 일치가 핵심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가정법은 뭐라고 적냐면 뭐라고 적어? 현실을 반대로 가정하는 것을 보고 가정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무슨 요일? 월요일. 오늘 월요일이 일이 아니라면 이렇게 쓰는 표현이 가정법입니다. 잠깐만 복사가 나왔겠지? 오늘 월요일인데 월요일이 아니라면이라고 한다거나 남북이 통일이 되지 않았는데 통일이 됐다면이라고 한다거나 등등 현실과 반대를 가정할 때 가정법을 씁니다. 그럼 가정법이란 1초 후를 예상하는 게 아니고 1초 전을 후회하는 말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뒤로 돌리면 돼요. 즉, 잘 봐. 현재 반대 가정을 하면 현재보다 한 칸 더 뒤로 돌리니까 뭐가 되고? 과거가 되죠. 그래서 공식이 이렇게 됩니다. 알고 있어도 따라하고 따라했어도 따라하고 처음 본 사람도 따라해. 따라해 얼른. if 과거 would 동사 이게 현재 반대 가정이고 이걸 선생님들이 좀 어렵게 가정법 과거라고 또는 1차 가정법이라고도 다 필요 없어. 이게 제일 중요해. 현재 반대 가정. 그다음에 이 과거 반대 가정. 가정법 뭐라고? 1초 후를 예상하는 게 아니고 1초 전을 후회하는 거라 그랬어요. 오늘이 이미 월요일인데 월요일이 아니라면 이라고 쓴다 이 말이야. 어제 새벽 4시에 잤는데 새벽 4시에 안 잤다면 이렇게 쓰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럼 과거에서 한 번 더 뒤로 돌리면 뭐가 돼요? 헤드 PP가 되니까 따라 했던 사람도 따라하고 첨부한 사람도 따라하고 같이 따라합니다. if had pp would have pp 이걸 쌤들이 좀 어렵게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합니다. 가정법이 객관식으로 나오면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면 기출 빈도가 별이 몇 개? 한 개. 즉 나온다고 안 나온다고? 안 나온다고. 객관식으로 나오면 너무 쉬워. if 과거 would 동사 if had pp would have pp 다 맞다고. 근데 작년 1학년 시험지 2학년 시험 다 뒤져봤더니 가정법은 100% 소수령밖에 안 나오더라고. 다 소수령 다 소수령. 너무 쉬우니 객관식은. 한 번만 더 쓸게요. 이 과거 동사 자리에 비동사가 오면 was하고 were를 쓸 텐데 절대로 뭐만 쓴다? were만 씁니다. would 자리에 could나 might를 쓸 수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would를 써가지고 공식을 외우기 쉽게 한 겁니다. 저번에도 우스갯소리로 말했지만 시험지 전부 모아서 서술형에다가 넣으려고 봤는데 애들 가정법 문제 보면 전부 다 공식 적어놨더라고. 위에다가 if 과거 우동사 적어놓고 if had pp would have pp 적어놓고 거기다 그대로 이렇게 내려섰더라고요. 네, 아무리 귀찮고 해도 따라하면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우리 6학년들 막 따라하다가 막 절대로 안 따라하는데 네, 고등학생들 더 잘 따라하는군요. 뭐라고? if had pp would have pp 객관식은 아무 의미 없어. 객관식은 하나만 하나. 가정법은 무조건 서술형입니다. 무조건 서술형이. 내려가 볼게요. 내려가 본 게 아니고 이게 봐봐. 여기 공식으로 안 외워진다고 이렇게 하면 공식이 외워지겠어 이렇게 하면 백날적 위에다가 뭐라고 적어놨는데 가정법은 동사 모양이 중요하다고 적어놓고는 별거 다 적어놨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외워지니까 if 과거 우드 동사 if had pp would have pp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어차피 주어로 나올 거니까 주어를 빼가지고 자 공식을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넘겨서 혼자 해보시고. 혼합가정법인데 혼합가정법은 잘 안 나오는데 시험에서는 명백한 시간표현이 주어져야 출제가 가능하다 그러는데요. 이 설명은 절반 맞고 절반 틀린 게 이 설명은 객관식일 때는 수시가 좀 적었을 때는 또는 수능이 훨씬 중요했을 때는 이게 맞을 수 있어도 지금은 그게 아니고 그냥 통째로 해야 됩니다. 혼합가정법 뭐냐면 과거에 뭐뭐 했다면 현재 뭐뭐 할 텐데 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과거에 뭐뭐 했다면 지금 뭐뭐 할 텐데. 아이고. 그러면 이 형식을 적용하려면 전체 내용을 파악을 해서 문맥을 파악을 해가지고 중학교 3학년 때 뭐 했다면 지금 뭐뭐 할 텐데 이런 식으로 해석을 다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식을 적용시키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이 단어를 준다 이겁니다. 이거는 옛날에는 가능했을지 몰라도 지금 가능하지 않은 게 지금 뭐 대중급식 그냥 다 문제를 내버리니까 지문에서 혼합과정 나오면 문제를 내버리니까 뒤에 꼭 나오나 투데이가 없을 수도 있겠죠. 확인학습까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봐. 아 누구지? 유연아. 유연아 1번. if had pp would have pp가 되겠죠. 그 다음 유연아 2번. if had pp would have pp가 되겠습니다. 준혁이 3번. 좀 길긴 하지만 if 과거 우동사가 되겠죠. 어? 1번 나오고 있다고? 두 번째 문장인데요. 네, 상관이 없습니다. 네, 저도 속을 뻔했네요. 네, 실은 속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혼합과정부 뒤에 나오기 때문에. 네, 너무 머리 썼죠. 네, 근승아 확인학습. if had pp would have pp인데 이게 아니고 이게 되는 이유는 혼합과정법이기 때문이고 이제 혼합과정법은 뒤에 나우를 적어놓는 경우는 이제 없다고 보면 돼요. 이제 지문에서 배울 거니까 쌤들이. 혼합가정법은 아니 가정법 자체는 말을 돌려서 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실은 많이 안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지문에서도. 근데 이제 가정법 자체가 뭐 과학 지문 같은 경우는 그때 보니까 뭐 지구의 축이 틀어진다면 이런 식으로 난다거나 또는 뭐 자전 방향이 달라진다거나 자전 축이 틀어진다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지문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한번 가정법에 나오게 되면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가정법이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IWC하고 SIF를 하겠습니다. 저거 IWC는 뭐뭐 하면 좋겠다라는 뜻입니다. 대다음에 조동사가 오는데 동사의 모양은 첫 번째 뭐 현재 반대 소망. 지금 뭐뭐 하면 좋겠다 라고 쓸 때는 어떻게 쓴다고? 가정법은 한 번 더 뒤로 돌리면 돼. 현재보다 더 뒤로는 과거. 비동사는 pp를 비동사는 오스나 오 중에 오만 씁니다. 과거 봤는데 소망. 어떻게 쓴다고? 과거보다 한 칸 더 뒤로 가니까 어떻게 쓰면 돼? 응? 절대로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I wish I am 맞을 것 같죠? I wish I can 맞을 것 같죠? 100% 틀려. 100% 틀립니다. 절대 틀려. 절대 틀립니다. 무조건 틀립니다. 이렇게 쉽게 적었지만 우리 책에서 조금 더 복잡하게 적혀 있기 때문에 한 번만 더 적을게요. 뭐라고? wish가 현재가 될 수도 있지만 wish가 과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한 시제 앞선 시제라면 그때는 핸드 pp를 쓰고 같은 시제라면 과거 동사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위에 좀 복잡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wish가 이로 끝날 때는 많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적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뭐? 지금 바랍니다. 지금 뭐뭐 있습니다. 됐어요? 또 옛날에 바랬습니다. 옛날에 뭐뭐 있었으면. 됐습니까? 같은 시제죠. 그럼 이건 해석 어떻게 하면 되고? 뭐뭐라면 좋겠다. 얘가 wish가 현재인데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더 옛날을 나타냅니다. 지금 바랍니다. 옛날에 너를 안 만났으면. 과거죠. 옛날에 바랬습니다. 더 옛날에 너를 안 만났더라.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돼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가시면 되죠. 똑같습니다. SIF하고 S도어를 하겠습니다. 이 사기 우리나라 책은 SIF가 더 많이 나오고 외국 책에는 S도어가 더 많이 나오는데 둘 다 이 뜻은 마치 뭐뭐처럼이라는 뜻입니다. 됐어? 그럼 물어보자. 참고. 이분 if는 뜻이 뭐예요? 응? 이분 도어는 뜻이 뭐예요? 그렇죠. 가끔씩 이렇게 물어보는 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뭐처럼은 SIF하고 S도어고 이분 if하고 이분 도어를 구별하시면 됩니다. 우선은 해석이 더 중요하니까. 또 적어. SIF, S도. 다음에 조동사 오는데 첫 번째 지금 마치 뭐뭐처럼이라고 하려면 과거 동사 또는 was나 was 중에 과거에 마치 뭐뭐였던 것처럼 하려면 어떻게 쓰면 돼요? had pp를 쓰면 됩니다. 아까 한 번 더 추가해서 이렇게 적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같은 시제 앞선 시제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까 SIF 다음에는 현재 동사가 왔어 못 왔어? 못 왔죠. 하지만 SIF나 S도우 다음에는 현재 동사가 가능합니다. 비유적으로 쓰입니다. 즉 문학 비문학 영어에서 문학이 거의 안 나오는데 세문제 나오죠? 첫 번째 뭐 43, 44, 45 ABCD 장문 독해. 그 다음에 또 뭐 심경이나 분위기를 나타내는 증. 또 하나는 뭐 희의 밑줄 쳐서 다른 사람을 찾아보세요. 이런 것들이잖아. 그때 심경이나 분위기를 나타내는 문학 작품 같은 경우에 뭐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소들이 마치 천국처럼 펼쳐져 있더라. 그런 표현을 할 때 SIF 다음에 현재 동사를 쓰는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험은 안 나오고 있다. 1번, 2번으로만 나올 거야. 됐니? 위에 풀어보시고 3, 4번 합니다. 이걸로 끝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3, 4번은 별표를 하십시오. 별표를 3개를 당위성을 나타내. 당위성이 뭔 말이야? 당위성 이 말이야. 어떤 말이라고? 이 말이에요. 당이 당연이고 위가 하다란 뜻이야. 당연히 해야 된다는 말을 당위성이라고 합니다. 나도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쓰는지 알 수가 없지만 내려갑시다. 앞에 있는 주어가 뭐한다? 바랍니다. 앞에 있는 주어가 뭐합니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뭐를? 뭐뭐 하는 게 좋겠다고. 뭐? 이게 당위성이죠. 몰라도 되지만 이러면 몰라도 돼. 선생님이 말합니다. 스케줄을 좀 짜가지고 공부를 좀 하는 게 좋겠다. 선생님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뭐라고? 좀 스케줄을 짜가지고 디테일하게 짜서 공부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두 번째 주어한테 두 번째 동작을 바라거나 두 번째 주어한테 두 번째 동작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때 모양은 두 가지입니다. 뭐 말하는 게 좋겠다는 당연히
하지만 자기들도 유럽 사람이면서 새로운 나라의 주인이 되었다고 생각해서 전부 다 앞에다가 뭘 붙여? 뉴를 붙이죠. 그래서 미국의 지역 이름 보면 전부 다 뉴가 붙어 있어요. 뉴욕 이렇게. 원래는 욕이거든. 되게 웃기죠. 이런 표현 보고 있으면 그러잖아. 네. 앞에다가 뉴만 붙여 뉴. 앞에다 뉴만 붙여 뉴만. 이거 미국 애들은 싸가지가 없어요. 쌍놈들이야. 노예들.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뭐가 없어? 성이 없습니다. 성. 족보가 없어. 그래서 이름이 다 이상하게 생겼어. 무슨 블랙. 성이 블랙이에요. 무슨 화이트. 무슨 그린. 창피하잖아. 그린이라 성이 되게 창피하잖아요. 녹색 아저씨가 뭡니까 이름이. 그래서 창피하니까 이렇게 이를 붙인다. 이를. 창피하니까 이를 하나 더 붙여. 그린. 난 그린인데 막 이렇게. 그래갖고 미국 애들 보면 전부 다 성이 이런 식이에요. 뭐? 빵집 아저씨. 이런 식이죠 진짜로. 스미스 대장장이 아저씨 이런 식입니다. 진짜로 애들이 다. 영국 애들은 성이 되게 특이합니다. 즉 족보가 있어. 미국 애들은 족보가 없어. 그래갖고 자기가 영국 사람이 아니고 새로운 나라 사람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저렇게 단어를 바꾸고 문법을 파괴한다. 슈드를 빼서 동사 원형을 씁니다. 영국의 말과 미국의 말은 정말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서로도 못 알아듣고 옛날에 뉴질랜드 사람하고 미국 사람하고 그다음에 캐나다 사람 셋이서 같이 일을 해서 맨날 밥 먹었거든요. 맨날 밥 먹었는데 그 뉴질랜드 사람은 영국 시민지기 때문에 영국 영어를 쓰고 미국하고 캐나다만 이제 전 세계에서 미국 영어를 쓰는 나라인데 서로 말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자동차 그 뚜껑 뭐라 그러죠? 자동차 덮는 거 뚜껑? 후드랍니까? 후드? 본네트랍니까? 본네트? 못 알아들어 얘네들. 절대 몰라요 절대.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단어가 이거잖아요. 엄마 빤스 있어 빤스. 엄마 빤스가 뭐야? 팬츠는 바지라는 뜻인데 말도 안 돼. 영국에서는 팬츠가 빤스입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네, 그때 사람들은 성문 기본형을 배웠기 때문에 영국 영어를 기초한 책을 많이 배워서 전부 다 영국 영어를 많이 흡수를 했고 지금 우리는 미국 영어를 많이 배우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단어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영국판, 미국판 책이 다 다른 이유가 다 이유가 있어요. 쓰는 단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서로 아예 못 알아들어요. 스크루 드라이브 알죠? 이렇게 돌리는 거 한 번도 안 들어봤대. 네, 그런 겁니다. 영국하고 미국 영어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슈드가 빠지면 얼마나 이상한 모양이 되는지 살펴볼게요. 프레지던트 누가? 대통령이 인시스트 뭔지 알아? 주장했어요. 뭐 하라고? 그 작전은 should be kept secret. 어떻게? 비밀로 행해져야 됩니다. should를 빼볼까? 이상하죠? 이상하지? 이 모양이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이 지문 어떤 지문에서 이런 문장이 나오는 순간 100% 시험 문제 100% 안 낼 수가 없어요. 얼마나 이상하게 생겼어. 됐어? 자, 하나 살펴볼게요. 조동사 다음에 대조동사 나올 때 두 번째 주어한테 뭐 많은 게 좋겠다고 얘기할 때 이렇게 쓰는 것을 좀 어렵게 혹시 나와 있나? 안 나와 있으면 안 써야지. 그래 써야겠다. 서브정티브라고 하고요. 이 문법상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번역이 되어 있지도 않고 그래서 막 가정법일 수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단어를 왔다 갔다 거리는데 이쪽으로 가서 여러분들 뭘 해야 되냐면 바로 이겁니다. 뭐? 이게 다 바라다요. 이게 다 바라다. 자, 해보자. 인시스트 어떻게 바랍니까? 어떻게 바래? 주장해서 바. 알겠어? 모르는 사람 적어놓고 urge는 촉구하면서 바라는 겁니다. recommend는 추천하면서 바라는 겁니다. demand는 혹시 알아? 요구하면서 바라는 겁니다. request는 뭐? 요청하면서 바라는 겁니다. 오더를 적어놔. 어려운 단어를 안 적어놓고 되게 웃기네 책이. suggest는 무슨 말? 제안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어드바이스는 무슨 말? 조언하면서 바라는 겁니다. 에스크 또 나왔죠? 요구하다. 그 다음에 프로포스는 프로포즈 제안하면서 바라는 겁니다. 커맨드는 명령하면서 바라는 겁니다. 알겠어? 그럼 명령하고 촉구하고 추천하고 뭐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이니까 뒤에 슈드를 쓰는데 우리는 슈드를 안 쓰고 동사 원형을 쓰는 것만 만나게 될 거예요. 됐어요? 끝. 왜 시험이 잘 나오겠어? 단어가 어렵잖아. 그죠? 여긴 위엔 단어가 어렵잖아. 이 단어가. 근데 이걸 단어를 어떻게 외운다? 주요 명제라고 외우게 시키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주요 명제라고. 그래 주요 명제라고 해서 주요 명제라고 외우게 시키는 선생님들이 있는데 그것의 단점은 딱 하나인데 바로 1번만 해당이 되기 때문이에요. 2번에 해당되는 단어를 적어 봅시다. 2번에 해당되는 단어는 아예 안 적혀 있죠, 책에. 그렇지? 중요하다는 거 있어? 중요하다 뭐 알아? 하나도 몰라? 어? 뭐라고? important 뭐 말하면 되지 왜 말 안 해? 여기까지는 아마 아는 단어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으면 황당하죠? 전부 다 중요하다는 뜻이. 다 중요하다. 다 중요하다요. 여기도 어려운데 여기에 대한 예외가 있습니다. 뭔 말이야? 이것도 예외인데 예외에 대한 예외가 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전에 먼저 문제를 풀어서 확인해 볼게요. 랄라랄라랄라랄라랄라 여기 있다. 예 문제 봐 뭐라고? 예제 문제. 나는 주장했다. 모든 사람들이 준비하는 게 좋겠다고 맞죠? 그죠? 그럼 뭐가 들어가야 되는데 뭐만 하는 게 좋겠다가 들어가니까 뭐가 들어가야 돼? 슈드가 들어가는데 슈드를 안 쓰는 미국 놈들 때문에 비동사만 남아서 아주 이상한 모양입니다만 맞습니다. 출제 의도 돼 있죠. 주요 명제라고 아마 적어놓은 것 같아요. 대놓고 가정법, 지설법이라 하는데 그런 거는 다 필요 없고 that 안에서 슈드를 쓰는지 안 쓰는지입니다. 넘어가서 뭐 풀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 예외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지워. 나는 믿고 지우면 돼. 이게 예외의 예외입니다. 예외의 예외면 정상이 돼. 그죠? 이때 대절에서 해야만 한다는 당위성이 내포되지 않으면 지수법으로 적절한 시를 쓴다라고 그랬는데 이것에 해당되는 단어가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2개 빼고는 전부 다 어떻게 쓰면 돼? 2개 빼고는 전부 다 어떻게 쓰면 돼? 여기 나와 있는 녹색으로 네모친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쓰면 돼? 무조건 동사 원형을 쓰면 되고 여기에 suggest하고 insist만 예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되게 suggest하고 insist로만 시험이 나오고 뒤에 있는 문제를 봐도 suggest하고 insist가 줄기차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다가 별표를 쳐서 표시를 하면 좋겠냐면 suggest 별표, insist 별표에서 얘는 예외야 예외. 별표식은 예외예요 예외. 예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건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아예 없다고. 이거 우리 저번에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기억이 납니까? 안 납니까? 왜 들어간 것 같은데? 안 기억하는데 왜 기억 뭐해? 했잖아. 똑같이 적었잖아 그때. 서비스만 가지고 적었잖아. 암시하다 등등해서 적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시스트는 그때 안 적었던 것 같고 서비스만 가지고 적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문제입니다. 이거
이거라고 이거. 그래서 적어볼게요 다시. suggest하고 insist만 애유가 있어요. 여기다 적겠습니다. suggest 제안하다. 아이고 왜 이래. that 다음에 조동사 오면 이 동사의 뜻은 뭐뭐 하는 게 좋겠다이므로 뭐 당위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고, 슈도 동사 원형을 쓰거나 슈도가 없는 동사 원형을 쓰는 게 일반적이죠. 영국과 미국의 차이라고 우선 적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이걸 1 할게요. 2. suggest가 무슨 뜻이 있다고? 암시하다, 시사하다. 암시하다는 무슨 말이라고? 시 보여주긴 보여주는데 어둡게 잘 안 보이게 보여주는 거고, 시사에 사는 경사니까 옆으로 살짝 비껴서 보여주는 것이므로 역시 잘 안 보이는 것을 어렴풋하게 보여주는 것이니까 숨겨진 의도를 밝히다 할 때 뭐 글쓴이가 시사하는 바를, 이 글이 시사하는 바를 골라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잘 나오잖아요. 이때의 뜻은 뭐뭐 하는 게 좋겠다가 아니고 뭐뭐이다, 뭐뭐이었다이므로 현재 동사나 과거 동사를 씁니다. 이렇게 적었었어요 그때 내가 이제 뭐라 그랬냐면, 제가 범인인 것 같으니까 저놈을 잡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1번 형태잖아, 그죠? 그때는 뭐라 그래? 내가 말을 합니다. 뭐라고? 저 놈을 잡는 게 좋겠어요, 도망가기 전에. 그래서 경찰이 잡았더니 머리카락을 뽑아가지고 검사를 해봤더니 범인의 DNA와 그 사람의 DNA가 91%밖에 일치하는 게 좋겠다야? 일치하다죠, 그죠? 그때는 DNA 조사 결과는 감히 제한할 수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책에 나왔던 것처럼 리서치, 숙명만 2회였습니다. 데이터, 에비던스 또는 스터디, 또는 가장 어렵게 쓰면 스태티스틱스 뭐가 될 것 같아요? 통계학 아니야? 통계학. 제한하는 게 아니고 보여줄 뿐이기 때문에 그때는 뭐를 쓴다? 현재나 과거 동사를 씁니다. 이거라고 이거 됐어요? 3번 문제 suggest 앞에 study라는 단어는 연구란 뜻이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므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should를 쓰거나 동사 원형을 쓰면 안 됩니다. suggest의 뜻을 구별하는 방법은 제가 찾아낸 바대로 주어가 사람인지 사물인지 구별하면 아주 빨리 할 수 있습니다. 한참을 쳐다보고 낸 결론이니, 왜냐하면 암시하다 시사하다를 구별하는 게 어렵단 말이야 당연히. 그래서 주어를 보고 결정하시면 돼요. 끝. 하나만 더 적고, 뭐 insist는 대책이 없어. 해석으로 풀어야 돼. 뭐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석이 되면 그때는 뭘 적고, should가 있는 동사 원형이나 should가 없는 동사 원형을 적고, 뭐뭐이다나 뭐뭐하다라고 해석이 되면 현재나 과거를 적으시면 됩니다. A, B. 이거는 해석으로 구분합니다.
또 해보십시오. 별로 안 되지만 아까 누구까지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그냥 유연히 못하겠습니다. 일본 네 레커멘드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2번 어드바이스도 예외가 없습니다. 슈드가 빠진 동사 원형입니다. 선생님 에브리온은 단수 취급한다면서 이걸 가지고 문제를 내는 거지. 에브리온은 단수 취급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이 아주 희한한 경우를 공부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준혁아 답은 3번. 네, 오답을 말했군요. 네, 뒤에 거 아니라고 말하려고 그랬죠. 네, 다 알고 있었습니다. 슈드가 빠진 동사 원형을 아니 슈드가 있는 거 쓰면 안 됩니다. 지금. 그다음에 근승아 4번. A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A가 나는 제안합니다. 뭐를 제안해? 너 공부 좀 해라. 슈드를 써야 돼. 스터디스가 되면 이미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공부해라고? 공무원 공부 좀 해. 너는 말하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주장합니까? 나는 시간이 없단께요. 이렇게 합니다. 없는 게 좋겠다라고 주장하면 말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죠. 사람 완전 놀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맞습니다. 어떤 단어 두 개만 조심하라고? suggest, insist. 딴 거는 외워서 그냥 동사 원형 때리면 다 맞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도 어렵겠죠. 포더 스터디입니다. 되게 잘 나오죠. 원래는 어떤 문장인지 제가 써줄게요. 이게 안 써도 됩니다. 원래는 if I were in your shoes란 뜻으로 내가 네 냄새나는 신발 안에 갇혀 있다면의 뜻이 아니고 내가 너의 상황이라면 이라는 말을 비유적으로 쓰는 표현입니다. 또 if you should have any questions에 should는 이따가 설명을 할 텐데 혹시나 어떠한 질문이 있으시면 이란 뜻이에요. 이럴 때 if를 빼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아주 희한한 문장이 되는 거죠. 어떤 문장? 이런 문장이 됩니다. 이런 문장이 됩니다. 뭐가 없는데도 물음표가 없어도 뭐가 없어도 물음표가 분명히 없는데 동사가 앞에 튀어나오는 이상한 구조를 만나게 되는데 가정법에서 if가 빠질 때 생기는 현상입니다. 적어볼게요. 원래는 if 조동사, 조동사 문장인데 if를 빼서 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쓴다고? if를 빼가지고 쓸 수 있는데 어떤 문장이 절대로 틀리다고 했을 때가 아까도 저기 우리 학생한테 문자가 가지고 영어 공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는데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합니까? 달라도 외우면 되는 건데 대학생들 우리 대학생들 4명 오잖아요. 그 2월 달에 여러분하고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부 다 내가 대학생이면서도 영어 숙제 다 도와주고 레포트 다 써주고 영어로 발표한다 그러면 내가 대본 다 만져주고 그런 애들 다 빚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는 것인데 걔네들이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만든 공식 중에 하나 뭐? 조동사, 조동사 무조건 틀립니다. 뭐라고? 문장이 컴마로 연결되는 문장은 100% 비문입니다. 무조건 틀려. 이걸 가지고 세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오늘 하나를 풀어주고 여러분이 저번에 시험 봤던 18년 11월 달에 어법 문제 그것도 한번 풀어줄 겁니다. 뭐가 틀리다고? 조동사, 조동사는 틀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이 if 자리에 동사가 앞으로 튀어나가는 거고 이 동사 자리는 세 가지 단어밖에 올 수 없습니다. 세 가지 단어밖에 올 수 없습니다. 가끔씩 이렇게 하는 거지 같은 책들이 있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반드시 외워야 되는 거 있죠? 뭐가 없다면 서술형으로 굉장히 잘 나옵니다.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펴놓고 나왔던 것 같아요.
첫 번째 with 아웃 두 단어로 버퍼로 쓸 수 있어요. if it were not for 외워야 돼요. 나중에 외우기를 시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아닐 것 같고. 2번을 4번으로 if를 빼서 써보시고 3번을 5번으로 if를 빼서 한번 써보십시오. 굉장히 잘 냅니다. 정말 잘 냅니다. 이거 쓰라고 하면 쓸 사람이 10명도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썼어? 어떻게 썼어? 나도 너희들 나이 때 이거 100에다가 끝났어. 근데 그때는 서술형이 많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런 걸 외워봤자 시험도 안 나왔어요. 근데 지금 서술형이 압도적으로 잘 나오기 때문에 저런 단어는 통째로 외워서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서술형이라 적은 것은 정말 서술형으로밖에 안 나옵니다. 객관식으로 나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내지도 못합니다. 끝. 이거는 할 필요 없어. 안 나와. is time 과거 동사. 슈도 동사는 안 나옵니다. 이거 잘 안 나옵니다. 이거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고 뭐라고 써야 되지? 잘 안 나온다 그랬어요. 아무튼 is time 다음에 과거형 씁니다. 과거형. 슈동사 원형을 쓰는 거는 거의 못 봤어요. 과거형 끝. 자, 막간을 이용해서 아까 말했던 걸 해볼게요. 이번에 11월 문제가 되게 어려웠죠. 근데 11월 문제가 원래 좀 어렵긴 한데 내가 뭐 이렇게 문제 같은 거 풀 때 미주얼 고절을 설명하지 않는 이유가 만약에 선생님이 특히 수학이라고 치면 선생님이 한 20분 동안 푸는 문제가 있다고 쳐봐요. 그럼 그걸 잘 푼 겁니까? 못 푼 거예요. 선생님이 20분 동안 풀면 애들은 얼마나 풀어야 돼요? 40분 걸릴 건데. 절대로 그렇게 풀면 안 돼. 절대로. 선생님들이 막 수학생들이 학교 선생님을 보면 이렇게 빨리 처음부터 막 끝까지 써가지고 칠판 막 끝까지 가잖아요. 와 풀었다 그런데 잘못 푼 겁니다. 제가 그렇게 풀면 애들 어떻게 풀어? 설명도 마찬가지야. 설명도 선생님이 굉장히 오랫동안 설명하면 좀 이렇게 미심쩍은 겁니다. 자기가 잘 몰라가지고 막 하는 거기 때문에 풀 때는 빨리빨리 해야지. 시간이 없는데 내가 어떤 문제가 틀리다겠어? 응? 어떤 문제가 틀리다고? 어떤 문장이 틀리다고? 조동사, 조동사 틀려. 그래서 1번이 틀리다. 네, 고2 문제였죠. 내가 이걸 분명히 애들한테 관계대명사 하면서 해줬는데 알면서도 1번이 설마 답일까 해서 다들 다른 거 찍고 틀려가지고 실실 웃고 왔더라고. 얼마나 어렵습니다. 설명을 하려면 관계대명사 앞 계속적 용법에서 수량형용사 다음에 오브가 나올 때 대명사, 관계대명사 뭐 어떻게 이걸 하고 있어. 조동사, 조동사가 틀리다라고 하면 바로 풀 수 있습니다. 고치지는 못하지 않죠. 알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조동사, 조동사가 틀리다 이 공식 하나 가지고 풀리기 때문에 이걸 알고 있으면 가정법 아까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